안녕하세요. 최덕근 주식분석입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얘기해 드릴 건데요. 하루 이틀 공부 안 하시는 거는 전혀 대세에 지장 없지만 그게 한두 달, 1년, 2년 미뤄지게 되면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적립식으로 ETF 모아가시는 분들 크게 시장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음 주 이벤트들 중요한 거 많은데 내 ETF는 왜 안 올랐지? 하시는 분들한테 딱 필요한 만큼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한 달 동안의 수익을 보면 0.54%거든요. 자, 한 달 동안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그리고 주가도 고점에서 약간 횡보하는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다. 자, QQQ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0.5%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고점에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받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슈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보시는 거와 같이 5.71% 올랐는데 슈드 기준으로는 거의 상한가 폭등 수준이거든요. 52주 레인지로 보더라도 29.30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3월 달에 포트폴리오 개편할 때 화이자와 블랙락을 빼면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에너지 종목을 많이 넣었거든요. 방산주하고. 자, 지금 이 두 섹터가 폭등한 거거든요. 10년 동안 견조하게 유지되어 오던 그 슈드의 포트폴리오 방식이 맞아 떨어지는 이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배당주 컨셉을 가지고 있고 의약품과 필수 소비재, 음식료, 통신 시장과는 크게 무관한 종목 그런 가운데 에너지 종목들이 폭등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도 이 섹터별로 이렇게 흐름 자체를 보면은요, 이제 최근 요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많이 띄는 게 요 무슨 색이지? 에메랄드 색깔이거든요. 에메랄드 색깔이 이제 에너지 쪽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넣으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많이 파신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너지 종목 소개시켜 드렸는데 키움 미국 에너지 원유 기업입니다. 이거는 진짜 되게 좋은 컨셉인데도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보면 미국의 XLE라는 ETF가 있거든요.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인데 한 달 동안에 10% 올랐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거든요. 12,000원에서 지금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달도 안 됐네요. 1월 7일이네요. 지금 13,145원이고 저도 한 7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자산이 많이 안 늘고 있어요. 근데 섹터별로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이슈 나왔을 때 딱 들어갔더니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 결국엔 ETF 투자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주식의 단타하고는 달라요. 유가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어떤 종목이 이 패권을 준다고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엑소모빌하고 쉐브론 들어가 있는 이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에 한번 투자해보자라는 그런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쉐브론하고 엑스모빌, 이튼, 코노코필립스도 슈드의 대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때는 12,965원이었네요. 많이 담기보다는 전체 비중에서 한 10% 이내로 최근에 흐름을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섹터별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슈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타미당이거든요. 자, 제가 작년 2월 달에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 다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슈드 관련된 포트폴리오 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10년 뒤, 20년 뒤 다시 한번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제가 한창 방송할 때만 해도 거의 1조 가까이 됐었는데요. 지금 8,400억이네요. 자, 보시면 개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슈드는 한 달 동안에 지금 상한가 거의 최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 개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타미당의 배당조차도 지금 92원, 100원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 자체니까 모아 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모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41640을 또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S&P 500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죠? 기술주 중심이긴 하지만 디보라는 ETF를 바탕으로 두 개를 거의 50% 깔고 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캐타필라나 홈디포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 카드 이런 거 들고 있으니까 실제로 시장이 오른다 그러면은 기술주 S&P 500이 시장을 잘 추종해주고요. 디보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형태로서 또 시장이 지금처럼 빠지거나 일정 부분 보합권에 머무른다고 할 때는 또 배당이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장기 투자하기에 정말 괜찮은 컨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나스닥이 0.5% 올랐잖아요. 그럼 보시면 환율 좀 빠진 거 감안하면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잘 추종하고 있는데 시차가 좀 안 맞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빅테크 를 보면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제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오라클 중심으로 해서 별로 좋지는 않단 말이죠.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시게 되면 제가 추천드릴 때도 오히려 슈드 기반의 코미커 아니면 타미당과 44640 조합이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점까지는 그 두 개 조합이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죠. 자, 두 가지 시장 얘기를 더 해드릴 건데, 자, 맥스라는 ETF는 미국의 빅테크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의 미국판 버전인데요. 자,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3.14합니다. 오히려 S&P나 나스닥보다 더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IWM이라고 하는 블랙락에서 러셀 지수를 기반으로 2,000개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컨셉이 있거든요. 한 달 동안에 4.99 올랐습니다. 대조적으로 빅테크하고 중소형 중심주들이 대조적인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러셀 지수 구성하는 것 중에 상위 종목은 블룸 에너지, 그래도 크라토스, 아이온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거든요. 좀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이후에 사이클이 중소형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반이 탄탄한 시장 흐름 보이고 있는데, 웃긴 건 우리나라 시장도 대형주 약간 밀리면서 중소형주로 좀 넘어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5천이 그냥 뭐 빅테크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끌긴 하고 있지만 현대차나, 그런데 잘 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WM은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쯤에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이라는 ETF 있습니다. 자, 지금 가격 이거 믿기시나요? 7,000원이었거든요. 13,365원입니다. 보시면 크라토스 말씀드렸던 거 있고, 헌팅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 제조업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지금 주가가 폭등했어요. IWM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것도 많이 올라 있는데, 되게 웃긴 게 딱 1년 전이더라고요. 25년 1월 21일 날 추천을 드렸었나 봅니다. 중장기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주 중장기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 고통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종목 40개거든요. 확실히 1년 동안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다 보니까 힘을 못 썼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 따라 들어가지 말고 코덱스 자동차 같은 거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현대차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트럼프 핵심 과제를 잘 읽은 건데, 시차가 1년이나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상장하고 나서 추락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ETF 사상 가장 정상적인 ETF 중에서 많이 추락을 했었거든요. 지금 9,000원 넘어가서 13,15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샀다가 팔았다가 막 하지 마시고, ETF의 장점은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올 때 내가 분산 투자를 잘 해놓으면은 온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제 근거로 설명드렸던 것이 이게 초록색, 아니 진한색이 빅테크고요. 얘가 중소형 주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익의 흐름 자체를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 팩트셋이라는 애널리스트 자료들을 제공하는, 뭐 공짜로 제공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1년 전이거든요. 1년 전에 빅테크 너무 투자하지 마라, 떨어질 거고 올라간다 했는데 진짜 이게 다 올라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시적 환경이 요 팩셋 보면 나와 있습니다. 파워 인더스트리스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 중에. 이게 이 당시에 언제야? 7월 달이네요. 이때는 1월 달도 아니었고, 하여튼 이미 나락으로 갔나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417불입니다. 보면 전기 분배 딱 제어 이쪽 흐름 자체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전기 에너지 병목 현상의 분배나 모니터링, 제어하는 맞춤형 시스템 하는 업체거든요. 되게 종목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는 약간 이런 그 엣지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은 시드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포트폴리오 구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이제 아픈 손가락을 건드려 봐야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입니다. 보시면 이제 두 가지 ETF입니다. IGV랑 속스 있어요. 우리 속스나 SMH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하드웨어 중심이고요. IGV는 소프트웨어 섹터 중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요, 바로 엔비디아 없습니다. 팔란티어랑 오라클 지금 아픈 손가락 두 개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120개긴 한데 포트폴리오가 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달 동안에 10%나 빠졌습니다. 자, 반대로 속스는 자 대박이죠. 우리 속슬 투자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기쁘신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텐데요. 마이크론과 AMD, 엔비디아,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인텔이 그동안 폭등하다가 지난 금요일날 17%가 빠지긴 했지만 비중이 한 4, 5%밖에 안 되거든요. 자, 램 리서치랑 클라 반도체 검사 장비 설계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또 상대적으로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개별 종목 하나를 투자하시게 되면 너무 어려운데요. 그 개별 종목 투자하는 걸 반으로 줄여서 소프트웨어랑 테크 나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드웨어랑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고, 앞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셔야죠. IGV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 10이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팔란티어와 구글, 오라클, 세일즈포스, 애플로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쇼피파이랑 서비스나우랑 몽고DB까지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데이터를 모아놓고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분류해주거나 아니면 알아서 에이전트 역할,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주거나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클라우드에서 연동돼서 챗GPT의 결과물 나오듯이 딱딱딱딱 해주는 종목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선 소프트웨어 쪽에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 보이면서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또 길목을 지키는 투자 딱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이 급등하다가 지금 여기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인텔이 또 어떤 역할을 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 주, 하루 이렇게 뭐 보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냐면은 흐름 자체를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자, 에너지 쪽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원전 쪽 같이 섹터를 묶어놨는데 4.78이나 올랐어요. 우라 ETF 제가 자주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리고 솔 SMR 같은 ETF들 좋습니다. 전력 인프라 호덱스 것도 괜찮고요. 양자 컴퓨터도 지금 보면 0.22%인데 제가 키움과 양자 컴퓨터 계속 모으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방산주 ITA나 XAR은, I는 블랙락이고요. X는 SPDR, 그러니까 스파이의 자산운용사거든요. 3%씩 빠졌습니다. 둘 다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이 XAR은 시가총액이 이 ITA 블랙락이 10배 정도 많긴 합니다. 근데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서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미사일 쪽이에요. 진짜 보안, 방어, 뭐 안보 이런 쪽이고, 얘는 항공기, 왜냐면 GE 에어로스페이스, 로키드 마틴, 그다음 보잉 이런 거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컨셉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기 설비 유지 보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얘는 또 약간 탄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위에 좀 보시면은 중소형주가 한 주 동안은 빠졌지만 한 달 동안 많이 올랐던 거 확인하셨습니다. 인프라 쪽도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섹터별로 우리가 여기에 대부분 투자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포함해서. 근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은 뭐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으로 살펴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약세였고요. 하드웨어가 뭐 약세보다는 덜 강세였고, 좀 강한 섹터가 에너지 인프라, 원전 이쪽이었습니다. 자, 오라클 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뭐 양대산맥까지는 아니지만 뭐 섹터를 다르게 해서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보면 한 달 동안에 4%, 한 달 동안에 1년을 해놨네.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500배 올랐다가 폭락한 거거든요. 많이 빠졌잖아요. 오라클 하면은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였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쌉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쌉은 뭐냐면은 오라클하고 비슷한 거예요. 데이터를 넣으면 가공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내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전력 인프라의 우라는 이거 또 이거 1년을 가지고 왔네. 많이 올랐거든요.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드웨어는 반드시 필요한 섹터잖아요. GPU를 뭐 가지고 있어야 로봇도 교육시키고 자동차도 교육시키고 컴퓨터도 교육시키고 챗GPT도 교육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소프트웨어는 이 쌉이 빠진 이유가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는 복제할 수 있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 가능성이 있어서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에서. 유료라서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복제 이슈가 있어 소프트웨어가 약점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뭐 다 복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는 대장은 있을 텐데, 보면은 오라클 같은 종목들은 지금 매출은 엄청 많거든요. 매출은 진짜 많은데 이게 소화를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 때문에 매출을 더 받더라도 AI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있어야 활성화 시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나 어떤 공급 제약 같은 것들이 이 성장 상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해되시죠? 변압기나 뭐 냉각이나 전력망들 다 한꺼번에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전력 쪽에서 이 공급이 막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게 그림 그리는 거 100장 1000장 그릴 수 있죠. 근데 만장 10만 장 그리려니까 이 전기가 안 따라주는 거죠.
이런 현상에 놓여져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현재 약점인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28일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흐름이고요. 메타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ASML이나 그다음에 램리서치, IBM 중요한 종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요일은 뭐 특별히 이제 UNH 말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RTX도 중요한 흐름 보이고 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이렇게 좀 보시고, 진짜 게임은 수요일이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AI 많이 믿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요청한 다음에 제가 따로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마존이 없는 거예요. 근데 1월 29일 날 아마존 실적 발표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존은 2월 5일 날 실적 발표거든요. 근데 보니까 왜 1월 29일 날 나왔냐 했더니 보니까 요때 1월 29일이 이거인 것 같아요. 작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되게 나쁜 놈입니다. 믿지 마세요. 이거는 참고로 제미나이 프로입니다. 돈 주고 쓰는 거. 2월 5일 날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1월 29일 날 목요일 새벽엔 FOMC가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들인 것 같은데 따로 없어요. 목요일만 중요한 게 있어요. 원유 재고나 뭐 금리 결정 있고, FOMC 기자회견이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힐업선 천원거수는 뭐 밤 10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그 다음 날인 거고, 목요일 밤인 거고, 얘는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FOMC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의 흐름 자체를 정리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시는 포인트가 한두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